봅시다. 이번에 볼 거는 이제 기체 얘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고체, 액체 이런 애들 나오는데 일단은 기체하고 다르게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걔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기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데 고체나 액체에서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분자 사이의 인력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고 그래서 보는 게 그래서 보는 게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힘이야, 힘. 힘이란 거는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서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두꺼운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대로 보면 자 쌍극자 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분산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쌍극자 힘은 뭐냐면은 얘는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극성 분자는 부분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잖아. 부분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지. 그럼 얘네 사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리고 보통 이렇게 쌍극자란 말이 나오면 이건 그냥 극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그치? 또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산력이라는 건 이건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어디 무극성 분자 사이에도 작용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무극성 분자 사이도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 분산력이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거야. 극성 분자 사이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플로린, 산소, 질소가 수소와 공유 결합했을 때 그런 분자 사이에 플로린, 산소, 질소, 그다음에 수소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자 사이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좀 볼 건데 이제 하나하나 또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쌍극자 힘이야.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요렇게 분자가 있어. 여기도 요렇게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자의 일부분은 마이너스, 일부분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여기 분자도 일부분은 마이너스, 일부분은 플러스 전기를 띌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면 자 이런 쌍극자 힘은 언제 크게 작용하냐? 지? 쌍극자 힘이 언제 크게 작용하니라는 건데, 그치? 이거는 뭐, 그 극성 분자에는 뭐가 작용해?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작용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하지.
이렇게 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지? 이 쌍극자 모멘트, 그지? 쌍극자 모멘트가 클 때, 그때 쌍극자 힘이 쉽게 해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뭐야? 이게 극성의 세기야. 극성의 세기. 극성이 세게 나타날 때 쌍극자 힘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쌍극자 모멘트가 크게 나타나냐? 그치? 뭐 할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그래서 일단 전기음성도 관련해서 우리가 화원에서 배우긴 하지만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그치? 일단 주기율표에서 보면 어떻게 되니?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때 전기음성도 커지지. 그리고 18족은 빼고 보는 거고, 그지? 또 자, 자주 나오는 애들 보면 플로린이 제일 크고 산소, 질소, 염소, 탄소, 수소, 그 외에 뭐 금속, 뭐 요렇게 요런 순서대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얘가 예시로 나오는 게 보통 그치? 할로젠화 수소가 예시로 많이 나온단 말이지. 할로젠화 수소라는 건 뭐냐면은 할로젠 원소가 어디 있는 거야? 17족에 있는 애들. 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할로젠화 수소야. 그러면 우리가 수소하고 이제 그 전기음성도를 먼저 볼까? 17족에서 전기음성도를 보면 자, 우리 좀 전에 여기서 봤던 것처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17족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져. 그러니까 누구? 플로린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요 순서야. 그러면 할로젠화 수소에서는 누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차피 수소는 다 똑같은 거니까 HF가 차이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HCl, 그 다음에 HBr, 그 다음에 HI 요 순서로 갈 거라고. 됐나요? 해서 요렇게 갈수록 전기음성도 차가 더 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뭐 쌍극자 힘이 어떻게 HF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HCl, HBr, HI 요 순서로 갈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된다는 거. 뭐 쌍극자 힘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번엔 분산력이라는 걸 봅시다. 분산력이라는 거는 뭐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분자에는 무극성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무극성 분자인 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인력을 힘을 가지게 되니? 여기 예를 들어서 무극성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자 무극성 분자는 거기에 이제 중심 원자들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또 전자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전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무극성이겠지. 무극성이라고 하면 근데 이 전자들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비탈에서 배웠지만 전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지. 그럼 여기저기서 막 나타날 거야. 그러다가 이 전자들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는 골고루 퍼져 있는데 전자가 순간적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극 현상이라고 해.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전자가 쏠린 쪽이 마이너스, 반대쪽이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 쌍극자라고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아까 좀 전에 쌍극자 뭐라 했었니? 극성이라고 했잖아. 순간적으로 극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지? 여기에 있던 요 전자들도, 그지? 얘네 영향을 받아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끌려가. 반대지. 마이너스 전기니까 반대쪽으로 밀려나겠지. 여기 있던 전자들이. 그지? 순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얘가 요렇게 편극이 됐는데 요 반대쪽에 있는 요 분자에 있던 전자들도 요 순간 쌍극자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들이 한쪽으로 밀려나게 돼. 그러면 여기는 편극 음해. 자, 왼쪽에 있는 분자는 편극 현상이 일어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됐는데 요 반대쪽에 있는 분자도 요 순간 쌍극자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얘도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순간 쌍극자. 그리고 요 반대쪽에 있는 애 얘도 순간 쌍극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사이에 뭐가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게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생기는 힘을. 이해됐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자, 앞에서 우리가 쌍극자 힘이 언제 크냐라는 걸 따졌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분산력이 언제 크게 나타나겠니? 라는 걸 보면 첫 번째로 그치? 분자량이 클수록 그치? 분산력이 크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야? 그 분자 안에 전자가 많다는 얘기잖아. 그치? 전자가 많은 만큼 얘네가 이렇게 편극 현상이 나타나지. 전자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치? 편극이 많이 돼. 그래서 그 결과 순간 쌍극자가 크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력이 더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로 표면적이 더 클수록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표면적이 크면 이 뭐야 얘네들 사이에 그 넓게 퍼져서 분산력이 편극이 더 잘 일어나고 그치? 그래서 더 편극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자량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를 볼까? 17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할로젠 원소 이것도 할로젠으로 보면 17족에 있는 애들이지. 얘네들은 분자가 될 때 이원자 분자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얘네가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아이오딘 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더 커요. 분자량이 크면 이때 분산력도 더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 됐어. 또, 자, 네 번째로 표면적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18족에 있는 애들이 뭐야? 비활성 기체지. 비활성 기체는 일단은 기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18족에 있는 애들은 그치? 단원자 분자야. 원자 하나가 분자야.
그러니까 얘네 어떻겠어? 분자량이 작아. 다른 애들은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분자를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분자량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18족에 있는 애들은 그냥 원자 하나가 분자야.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게 나타나고 그래서 얘네는 분산력이 작게 나타나. 해서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얘기, 요 쌍극자 힘하고 분산력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 플로린, 산소, 질소하고 있지? 수소가 직접 공유결합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얘네가 직접 공유결합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를 볼까? 뭐를 예로 들까? 메탄올 한번 들까? 메탄올 CH3OH 얘하고 CH2O 얘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메탄올은 CH3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 3개가 있고 산소, 수소 이렇게 있는데 CH2O 얘는 탄소에 산소,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때 여기는 지금 산소하고 수소가 직접 이렇게 이게 직접 공유결합한 거야. 근데 여기 CH2O에서는 여기 있는 산소하고 수소 얘가 어떻게 돼? 탄소를 거쳐서 결합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직접 공유결합한 거야. 여기 산소하고 수소는 직접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 직접 공유결합했다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분자들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이제 인력이 생기느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물은 H2O,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산소 원자가 있고, 예? 자, 여기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있으면, 자, 산소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수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때 봐봐. 산소는 요 반대쪽에 있지? 수소가 있는 반대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비공유 전자쌍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소는 원래 전자 하나잖아. 근데 그 전자 하나가 여기가 있잖아. 그럼 이 반대쪽은 그냥 양성자 한 개야.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쪽은 극성에서 띄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기보다 더 센 마이너스를 띄게 될 거고 여기 수소 쪽에 여긴 양성자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극성 분자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기보다도 더 센 플러스를 전기를 띄게 될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는 극성하고는 다른 극성보다 더 강한 결합을 가지게 돼. 그치? 그래서 요런 분자들 사이에 다시 보면 물 분자가 요렇게 있는데 물 분자에 어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여기 수소의 원자 핵이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물 분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 산소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 사이에 요렇게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서 수소결합은 뭐냐? 그치? 자, 플로린, 산소, 질소와 수소가
직접 공유 결합한 분자에서 플로린, 산소, 질소의 비공유 전자 쌍과 수소의 원자핵 양성자겠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강한 인력을 가지게 돼. 됐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건데, 자, 이때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얘네 인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게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누가 인력이 가장 세겠니? 라는 건데, 자, 분자 사이의 인력은 누가 수소 결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쌍극자 힘, 그 다음에 분산력. 그래서 요런 이제 순서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이렇게 수소결합이 무조건 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분자량이 비슷할 때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요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끓는 점이고, 여기가 분자량이야. 그래서 뭐로 예를 들 거냐? 아까 얘기했던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는 걸로 예를 들 거야. 그래서 플로린화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민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 이렇게 가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요렇게 가고 있다고. 그럼 얘네를 한번 보면 봐봐.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일단은 여기서 요걸 먼저 봐야 돼. 얘를. 자, 얘는 플로리나 수소는 지금 분자량이 가장 작아요. 하지만 끓는 점이 가장 높아. 왜냐하면 얘는 뭐가? 수소결합이 작용하는 물질이어서 그래. 수소결합이 작용해서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얘네 얘기예요, 얘네. 이런 얘네를 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네 HCl, HBr, HI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쌍극자 힘을 따지면 HCl이 가장 크고요. HBr이 그 다음이고 HI가 그 다음이야. 근데 얘네 자 분산력을 보면 분산력은 아까 뭐하고 비례관계 있다고 그랬어? 분자량과 비례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HCl이 제일 가벼워. 그 다음에 HBr,
그 다음에 HI 요렇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 끓는 점은 어떻게 돼? HCl, HBr, HI 요 순서로 간다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니? 지? 끓는 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 결국 얘네 쌍극자 쌍극자 힘과 분산력이 얘네가 합쳐져서 얘네들이 끓는 점을 나타내는 건데 누구? 분산력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분산력과 같은 크기를 보이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쌍극자 쌍극자 힘으로 따지면 HCl이 가장 높아야 되지만 그치? 분산력 때문에 HI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거야. 됐나? 해서 요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떤 얘기를 볼 거냐면 그래서 어떤 분자 하나에 그치? 한 가지 힘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봤던 HCl 같은 경우에 그지? 그 다음에 뭐 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CH4 메테인 같은 경우에 얘네 뭐가 쌍극자 쌍극자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력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도 있는데 일단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모든 분자 사이에 다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건 다 있는 거야. 근데 쌍극자 쌍극자 힘은 극성인 분자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염산 얘 HCl 얘 염산 뭐야 극성이지 여기 작용해요. 물도 극성이니까 여기 작용해. 근데 CH4 메테인은 무극성이야. 여긴 작용 안 해요. 근데 수소결합은 산소, 수소, 질소가 수소랑 직접 공유합했을 때 산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작용 안 하는데 여기선 작용하고 여기 작용 안 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어떤 분자 하나에 한 가지 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자 봐두시면 되고 요게 이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액체하고 고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 중에서 액체 얘기를 좀 먼저 봅시다. 액체에 대한 얘기는 보통 우리 문제에서 물로 보통 배우게 될 거야. 가장 대표적인 액체니까. 그래서 물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자, 물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물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봤을 때 일단 물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여기서 여기 다른 물질인 건 뭐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끓는 점이 높은 편이고 비열도 크고 출입열도 커요. 그리고 얘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크게 나타나고 이게 뭔지는 좀 이따 볼 거야. 표면 장력이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응고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반대로 밀도는 감소하겠지.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니?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물은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 중에 앞에서 봤던 뭐 끓는 점이 높다, 비열이 크다, 출입열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은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고 수소 결합은 분자 사이의 인력, 분자 간의 힘이 크다는 걸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그 분자 간의 힘을 끊어내기 위해서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도 높아지고 비열도 커지고 출입열도 커지는 거예요. 예? 자, 해서 되고. 그래서 보통 뭐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냥 간단히 이 비교할 수 있는 걸 한번 보면 여기가 온도가 되고 여기가 가열 시간이라고 했을 때 예? 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요런 물질이 하나 있다고 치자.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니? 자, 여기는 고체일 때, 여기는 액체일 때 이런 거 나타내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상태 변화하는 구간 얘기하는 거고. 그지? 얘를 물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를 뭐 A라는 물질이라고, A라는 분자라고 치자. 얘도 여기는 고체일 때, 여기는 액체일 때, 여기는 기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때 첫 번째로 끓는 점인데 끓는 점은 지금 봐봐. 물에 끓는 점은 어디야? 여기. 여기가 물에 끓는 점이야. 액체에서 기체될 때 얘기하는 거니까 A는 여기. 여기가 A에 끓는 점이야. 그러니까 뭐야? 물에 끓는 점이 A에 끓는 점보다 높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비열인데 비열은 지? 자, 어디? 여기 기울기하고 여기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끓는 점은 지? 어디? Y축의 높이를 비교하는 거라면 지? 비열은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때 누가 기울기가 작을수록 비열이 큰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물이 A보다 큰 거야. 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그지? 비열이라는 건 1도씨 올릴 때 변할 때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지금 봐봐. 액체 상태에서 그치? 똑같이 가열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치? 얘 요만큼 가는 동안 온도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얘는 요만큼 가는 동안 온도 이만큼 올라간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물에서 어때? 기울기가 더 작게 나타나겠지. 온도가 더 작게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물이 비열이 더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출입열은 이것도 누가? 물이 A보다 더 크게. 이건 어디? 수평 구간에서 폭을 비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얘가 지금 얼음에서 물 될 때지. 여기 이게 고체에서 액체 될 때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수평 구간의 폭이 클수록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비교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봐두면 돼. 문제로 잘 안 나와.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자, 응고할 때
물의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응고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해볼까? 부피로 한번 보자. 여기가 온도가 될 거고, 일반적인 물질들은 상태 변화할 때, 지 고체에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살짝 증가하다가 어디에서 상태 변화할 때 부피가 살짝 증가한다고. 그리고 또 증가하다가 어디 기체될 때 부피가 확 증가해. 그래서 요런 이제 변화를 그리는데 이게 일반적인 물질들이야. 근데 물은 좀 달라. 물은 오히려 지 고체에서 액체가 돼요. 얼음에서 물이 될 때 오히려 부피가 감소해 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기체될 때는 다른 물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가 다른 거야? 다른 물질들하고 여기가 다른 거야. 여기가. 이게 뭐야? 고체에서 액체되는, 그지? 액체에서 고체되는 응고할 때잖아 여기가, 그지? 이해됐어? 여기가 지금 차이가 생기는 거야. 다른 물질하고 다르게. 그러면 자, 다른 물질들은 뭐가 될 때, 얼음이 될 때 부피가 감소하는데 물은 반대로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지? 그래서 보면 부피하고 밀도, 온도가, 물에 대한 얘기 보는 거야. 물은 요렇게 (0도씨에서) 4도씨고 0도씨에서 요렇게 부피는 뭐가 될 때,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야. 물은. 그 다음에 밀도는 부피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지겠죠. 요렇게 되고 여기서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0도씨에 4도씨 요렇게 해서 얘는 뭐가 될 때, 얼음이 될 때 밀도가 감소하더라라는 거야. 자, 이때 여기를 우리가 요렇게 여기를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여기가 같은 A점이 되는 거고 B점, C점, D점이 되는 거예요. 이 A, B, C, D에 대해서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어디에서 C에서 B로 갈 때, 그게 뭐 할 때야? 물에서 얼음이 될 때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응고할 때야. 그때 어떻게 됐어? C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했지. 그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치? 물은 H2O라고 하자. H2O는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산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물을 분자를 만들었다면,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수소 원자 핵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수소 결합이 뭐라고 그랬어? 플로린, 산소,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과 우리가 앞에서 여기 어디 갔니? 여기 있네.
플로린, 산소,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의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 분자에서 요 비공유 전자쌍으로도 결합이 가능하고 여기 수소의 원자 핵 이쪽 방향으로도 결합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은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얼음이 되고 그다음에 물이 되고 그다음에 수증기가 될 때, 그치? 그치? 자, 수증기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수소 결합이 거의 0이야. 근데 물일 때는 수소 결합을 1개에서 2개 정도 한단 말이야. 얼음이 되면 고체가 되는 거니까 수소 결합을 4개를 다 하게 돼.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될 때, 그치? 물이 얼음이 될 때, 이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니? 수소 결합이 증가한다. 그치?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 결합의 개수가 증가한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수소 결합의 개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러면 수소 결합의 개수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치? 물 분자가 있는데, 그치? 자, 물 분자 6개가 여기에 산소에 수소에서 요렇게 수소결합, 요렇게 수소결합, 요렇게 수소결합, 요렇게 수소결합, 요렇게 수소결합, 요렇게 수소결합을 하게 된다고. 물론 다른 쪽으로도 수소결합을 하겠지. 얼음이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얘네 사이에 여기 빈 공간이 생겨. 그리고 이 빈 공간으로, 그치? 다른 물 분자가 못 들어가. 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이 수소 결합을 끊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수소 결합이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 근데 왜 육각형을 만들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요렇게 생긴 나무 토막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을 우리가 연결할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됐을 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런 애가 하나 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애가 나올 거고 여기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애가 나올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기겠지. 그지? 이게 지금 이건 뭐야? 얘네가 지금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때 물 분자에서 자 우리가 얘네 사이에 그지? 여기 각도가 있겠지. 여기가 104.5도니까 그지? 여기는 90도보다 좀 더 각도가 크다고. 그럼 요 각도로 애들이 이렇게 빙 돌아가게 되면 여기 요렇게 각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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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게 되면 얘는 육각형을 만들게 되는 거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사실은
수소결합도 사실 정확히 잘 몰라 아직. 물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도 그나마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말이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 뭐 어째 문제에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야. 됐나?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자, B에서 A로 갈 때 한번 볼까? B에서 A로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때는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네? 그러지. 왜? B에서 A로 갈 때는 이미 얼음이 된 다음이야. 말 그대로 얼음에서 얼음이 되는 거야. 이미 자, 물에서 얼음이 될 때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빈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물에서 얼음이 될 때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 빈 공간이 더 작아져.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 이렇게 갈 때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이 더 세져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빈 공간이 더 좁아진다.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된다? 부피가 더 작아진다는 거야. 얼음이 된 다음에는.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저 D점이야, D점. D점은 4도씨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 4도씨가 부피는 최소이고 밀도는 최대인 지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되지? 이때 뭐 하면서 자, 부피가 왜 작아지냐? 아까 여기에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육각형이 있었는데 육각형 빈 공간이 있었는데 얘가 4도씨가 되면은 이 육각형이 깨지는 거야. 그럼 그 깨진 사이로 물 분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4도씨를 넘어가면 4도씨를 이상이 되면 이게 다 끊어지는 거야. 분자 사이가. 한두 개만 남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사이의 거리가 벌어져 이제. 이해됐어? 해서 요렇게.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어차피 이거 뭐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거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알지? 자, 해서 요런 얘기들 이제 봐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지. 특히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물이 표면부터 온다든지, 그지? 아니면 겨울철에 물이 얼면서 바위 틈이나 이런 데서 물이 얼면서 균열이 더 커진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에 의한 거예요. 됐어?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계속 보도록 합시다.